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바른유학의 임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브리스번에서 유명한 에이리스 칼리지에서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홀티컬처 과정을 오픈했다고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럼 먼저 에이리스 칼리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제임스 팀장님으로부터 간단히 학교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리스 칼리지의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제임스 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리스 칼리지, 즉 그전에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브리스번이란 학교란 이름으로 론칭을 해서 2007년도에 첫 과정을 시작을 했고, 지금 대략 한 14년 정도 브리스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브리스번 단일 최다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은 L 코스부터 해갖고 서티피케이트 1, 2, 어드밴스 디플로마, 즉 보케이셔널 과정까지 한 11개의 백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로서 지금 학생 수는 대략 한 1,000명 정도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브리스번 최대의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새로 개설된 홀티컬처 과정에 관련해서 간단히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면 팀장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새로 개설된 홀티컬처 과정이란 무엇입니까? 홀티컬처 과정은 잠깐 슬라이드를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홀티컬처 과정은 산재적 의미로서 해서는 원예 과정인데요. 이게 원예라는 과정이 굉장히 포괄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마이닝 국가라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농업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홀티컬처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시즌 이후에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고, 혹은 이 자국민들이 아무래도 좀 힘든 농업의 계통의 일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아무래도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현대 추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원예 혹은 농업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부족이 현재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자 해서 이 과정을 취득을 하면 아무래도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취업과 이런 것들이 혜택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고, 추후에 향후 10년,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이쪽 산업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인력들이 필요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부터 시작을 만약에 학생분들이 하게 된다면 졸업 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취업의 길이 모색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두 번째 질문이 홀티컬처 과정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셨군요. 네, 이게 너무나 처음부터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팩트 체크냐면 이게 이제 많은 이제 그 뉴스나 혹은 신문 기사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더 가디언이라고 하는 브리스번에서 가장 큰 이제 언론에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예요. 현재 지금 이 농장 산업이 22,000명 정도가 부족한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시저널 워커라든지 혹은 퍼시픽 아일랜드 워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한 인력을 받아들였는데, 자,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나라마저도 들어오기가 일단은 힘들고, 외적으로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이쪽 분야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워커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현재 이 시간에 이 농업 산업에서는 최대 22,000명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제가 판단하지만 향후 10년까지는 그런 인력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에서도 혹은 이런 원예 이런 오거나이제이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조금 더 많은 이런 좀 강력적인 추가 완화 조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 과정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ALS에서 개설한 그 홀티컬처 과정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34 홀티컬처라는 과정이고요. 34는 바로 디플로마 이전의 과정이고,
저희들이 이 과정을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설티피케이트 3라는 과정도 있고 혹은 디플로마 홀티컬처라는 과정도 있지만 네. 저희가 판단할 때 설티 4 홀티컬처 과정에 대한 만약에 졸업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호주에서 혹은 이민성에서 진행하는 모든 관련된 비자들이라든지 이런 스킬 디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과정이 최소 설티 4 레벨이라고 판단을 해서 네. 저희가 설티 3가 아닌 혹은 디플로마 과정이 아닌 설티 4 홀티 과정을 일단은 준비를 하게 됐고요. 과정은 총 59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8주 수업에 중간중간 헐리데이가 있고 그래서 11주 헐리데이 그래서 총 48주 수업에 11주 헐리데이 그래서 총 59주 과정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유닛은 12개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졸업을 할 때 총 12개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12개 유닛을 이수를 하고 완료를 해야 최종 졸업장을 설티4 레벨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사립학교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업계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업계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학교나 혹은 태입에서 진행하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인테크가 아닌 저희들은 매 5주마다 학생이 시작할 수 있는 인테크로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년 3월 달이 첫 코스 시작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 며칠 수업이다, 일주일에 며칠 뭐 프랙티컬이다라고 아직은 솔직히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른 상황이긴 한데 결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59주 과정에 총 12개 유닛은 결정이 됐고 아마 저희가 판단하건대 총 최대 한 이틀 정도 수업에 일주일에 혹은 그리고 나서 최대 12번의 실무 실습 즉 이제 현장 실습을 가서 하는 과정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 과정이 테이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설이 네, 되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연 테이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과정과 네. ALS 칼리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홀티컬처 과정이 네. 혹시 다른 점이 있다거나 혹은 좀 더 좋다 아니면 장점이 있다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테이프에서 진행하는 과정과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일단은 같은 코스로 본다면 같은 코스입니다. 대신에 이제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설티피케이트 4 홀티컬처라는 과정이 없고요. 설티피케이트 2 혹은 3 홀티컬처 과정과 디플로마 과정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몇 개의 캠퍼스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설티피케이트 4라는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있으면 추후에 이런 원예 혹은 농업 산업에서 이민성에서 필요한 직업군에 대한 그런 모든 이제 그 스킬 오큐페이션 디만드가 최소 설티피케이트 4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설티피케이트 4라는 과정을 이수를 하시면 추후에 이제 탭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어떤 직업군은 그 퀄리피케이션을 못 맞추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설티4라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저희들은 59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테이크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서 그러니까 레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어떤 과정은 2년까지 조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홀티컬처라는 이 과정을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나요? 굉장히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이 과정을 준비를 할 때 네. 이제 어떤 학생들이 과연 이 과정에 가장 적합한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호주라는 나라가 그 마이닝 섹션에 대한 인터넷이 가장 크기도 하지만 농업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다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많이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일단 한국 같은 시장을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현재 적합한 학생들의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것은 만으로 30세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가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추후에 1년 정도 유보를 하고 저희 설티포 홀티컬처 과정을 졸업을 한 다음에 추후에 농장에서 어차피 학생분들이 이 과정으로 졸업하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 비자로 설티포 홀티컬처 과정을 먼저 이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추후 퍼스트 비자 혹은 세컨 비자까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활용을 하신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이제 뭐 여기 현재 이 호주에 남아 있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학생 비자로 현재 남아 있거나 혹은 코로나 팬데믹 비자라고 하는 408 비자로 남아 있거나 혹은 이제 뭐 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혹은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아마 있는 학생들이 다일 거예요. 그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준비하는 학생과 지금 말씀드린 이미 호주에 와 있는 학생들은 약간 정보력 차이가 어느 정도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학생들이 보통 지금 호주에 남아있어 가장 확실한 정보는 지금 현재 어느 농장이든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차피 이 학생분들이 지금 퀄리피케이션을 만약에 가지고 추후에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이 과정을 수료를 한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면 굉장히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거는 그 포지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포지션도 급여를 그렇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급여도 일단 좋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것도 이제 2주도 채 만으로 안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만 2주가 안 된 그게 노동법의 가장 큰 혁신적인 법안이 채택됐다고 말할 정도로 팜워커라고 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 학생들의 혹은 이런 일하는 사람들의 웨이지가 이제 법적으로 최소한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능력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토마토 농장 혹은 뭐 어느 농장에 가서 버켓당 얼마 네, 자기가 일한 만큼, 그렇죠. 자기가 한 뭐 흔히 만큼. 말하는 뭐 농장 시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뭐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이제 갓 시작한 뭐 신입 농업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약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벌고 근데 그런 편차가 있어요. 근데 호주라는 나라는 분명히 엄연하게 최소한의 그 법적인 최소임금이 정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산업이든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룰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웨이지에 대한 거를 고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능력자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의 25.41 시간당 네. 25불 41센트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 바켓을 딴 사람이든 10바켓 학생이든 최소한의 25.41이라는 25불 41센트라는 그런 금액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법안이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추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장점들이 학생들이 일단 공부를 마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네,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향후 이 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런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메리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 학교 측이나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뭐 미리 확인도 좀 해보셨을 테지만 네. 가능성이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저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즉 흔히 말하는 마라 라이센스가 없는 그냥 학교 담당자이다 보니까 제가 법적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제 입으로는. 근데 제가 이 코스를 준비를 하면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제 이민 법무사님들과 미팅을 하고 분석도 하고 만나보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런 코스들이 추후 졸업을 하게 되고 어떤 군에 해당하는 군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에 대한 농장 경력이 있으시면 이제 다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TSS라는 비자의 형태로
인더스트리얼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 안에 들어가 있는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과정들, 뭐 대표적인 게 요리, 자동차 정비, 뭐 타일링, 페인팅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보케이셔널 트레이딩 과정들이 92주, 그러니까 크랙 코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 코스들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 기간이 92주가 넘어야지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 비자로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전혀 다른 스팀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92주에 대한 조건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주라는 기간으로만으로도 이 과정을 졸업을 하시고 어떤 직종에 따라서 1년 혹은 최대 2년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그 인더스트리얼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으로 비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2주로 이루어진 과정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은 네. 어떻게 보면은 졸업생 비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러면 뭐 계획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여기서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자, 이 과정을 물론 저희가 차후에 법무사님들을 통해서 법무사님하고 통해서 이 과정이 정말 영주권 신청에 가능한 과정인지 네. 그 뭐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 게 좋은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만나 뵙고 팩트 체크를 하겠지만 네. 자, 학교에서 이 과정을 이제 개설하고 할 때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판단하기로 네. 학생들이 다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자기의 그 상황이나 또 환경이. 네. 네. 자, 그 환경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이 네. 과정을 마친 다음에 네.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책임이 없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해당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에 가셔서 이런 코스들이라도 좀 더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물론 제가 이제 코스를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코스까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이민 법무사님과 사실 체크를 다 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저희 코스 과정으로 영주권까지 혹은 이제 ENS라는 비자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의 가장 최상의 조합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4 홀티컬처 과정은 59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월수로 따지면 14개월, 그래서 한 1.2년 정도 과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다들 조건이 다르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이 현재 지금 계신 곳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비자로 준비를 계획 중인 학생들이라면 아마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플랜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34 과정으로 학생 비자를 취득을 하고 호주에 와서 저희 과정을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학생 비자로. 그런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이제 다시 호주에 입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이제 농장에서 혹은 그 1차 산업에 일을 하면 최대 3년까지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바로 농장에서 일을 1년, 그다음에 2년, 총 2년을 하게 되면 이제 네. TSS라고 하는 그런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튜던트 비자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TSS 비자는 본인들이 그 학생분들이 그 농장에서 스폰서를 직접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2년간 일을 할 때는 어느 농장이든 어느 지역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 학생 비자로 저희 설티포홀티 과정을 1.2년으로 이수를 하시고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다시 오셔서 1년, 2년, 총 2년을 농장에서 일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TSS라는 비자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TSS 비자는 총 업투 4년 그 비자고요. 거기서 또 직업군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3년 후에
이제 ENS라고 하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들을 한다면 이제 처음 공부 시작 때부터 TSS 마지막까지 총 6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아, 6년 정도를 일해야 그렇게 됩니까? 되면 다른 타 트레이딩 과정보다 최대 1년 정도가 아마 세이브가 되시는 네. 기간. 지금 설명해 주신 방법은 이 방법이 맞는 학생들은 네. 지금 현재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아는 학생들. 예, 그분들이 딱 한 번만 사용한 학생들. 네, 그분들이 2년을 추가로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을 수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와서 홀티컬처 과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2년 경력을 쌓고 네. 그 다음에 TSS로 넘어가라.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케이스의 학생들이 있나요? 네, 있죠.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학생들인 거죠. 나이가 즉, 많으시거나 나이가 만 30세가 넘은 학생들이거나 그 전에 사용하셨다거나. 이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네. 이제 호주에서 이제 취득을 하셨던 이제 더 이상 취득을 못하신 학생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분들은 이제 코스를 조금 더 길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4 홀티컬처 과정을 1.2년을 공부를 하시고 이제 굳이 이 과정은 아니고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디플로마 오브 리더십 매니지먼트 과정을 1.2년 하시고 그다음에 어드밴스 디플로마 리더십 매니지먼트 1.2년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 총 3개 코스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 4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 4년 동안 학생 비자라는 그 비자 조건 때문에 최대 20시간 주당 20시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4년이란 기간 수업이라는 기간 동안 20시간씩 일을 만약에 그 비자 코스 그 3개 코스 기간 동안 하시게 된다면 그게 2년에 대한 병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 코스를 졸업과 동시에 TSS 비자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두 번째 과정은 아무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그렇죠. 택하는 그러니까 30세가 방법인데. 넘은 학생들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홀티컬처 과정은 이제 34를 마치고 네. 디플로마 오브 예를 들어서 리더십 매니지먼트, 어드밴스 오브 리더십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물론 장점은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병행을 네, 해서 네, 학위를 받는 거는 참 좋은데 네. 과연 네.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네. 농장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하면서 디플로마나 어드밴스 디플로마라는 그 과정 자체가 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이게 가능한지도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디플로마 리더십이든 어드밴스 디플로마 리더십 과정이든 모든 현재 지금 100과정은 현재 대학생들이 현재 일을 하면서 이 동시에 이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홀티 과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듣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히 이 과정을 해서 더 스트레스 받고 이런 과정은 훨씬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브리스번이라는 지역 자체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제 퀸슬랜드 주, 즉 브리스번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 뭐 차량으로 한 2시간 거리에는 굉장히 많은 농장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농장,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차피 수업을 들어오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 2시간 반경 거리에서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는 거죠.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부와 일을 병행하기에 충분한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다. 브리스번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거는 뭐냐면 네. 그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34부터 디플로마, 어드밴스 디플로마니까 네. 바첼러 바로 밑단계까지 공부를 다 하는 건데 맞습니다. 과연 이 정도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의 영어 수준은 네.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5.5라는 IELTS로 얘기를 한다면 IELTS 5.5 이큐런트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어퍼 인터미디어 레벨 정도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과정을 따라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분들이 영어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실제적인 직무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영어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테스트만으로도 입학이 저희가 가능하니까 자체적인 테스트를
통과를 하거나 혹은 다른 타 영어 기관에서 어퍼라는 레벨로 수료증을 이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뭐 PT든 IELTS든 TOEFL, IBT 같은 테스트로도 충분히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증명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결론은 이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이를 병행하려면 네,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는 학생이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무리하게 뭐 도전을 했다가 네. 갑자기 일도 힘든데 네, 이 수업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과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굉장히 좀 계획이 좀 힘들어지는. 물론 이제 코스 딱 시작부터 졸업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100% 모든 학생들이 다 100% 통과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뭐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중간중간에 페일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미스가 돼서 어세스먼트를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트레이너 분들이 항상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에 이제 예약을 해서 오시면 그 트레이너 분이 예약된 시간에 학생을 도와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정말 내가 수료증, 그러니까 졸업장이 필요한데 정말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학교에서 우리 트레이너 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학생분들이 노력만 하고자 한다면 네. 졸업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무튼 학교도 뭐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오픈을 하셨겠지만 네. 일단 학생들한테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거에 의하면 네, 공부도 하고 공부하면서 다른 그 직종에 비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무사히 마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네, 방법까지 또 되니까 네. 굉장히 좋은 건데 네, 또 하나 제가 알기로 이제 이 과정 자체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네. 다른 트레이드 직종에 있는 그 과정보다 IELTS 성적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홀티컬처 인더스트리얼 레버그리먼트의 직구, 그러니까 스트림을 이민성에서 다 확인을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컨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컨세션이 영어 성적과 그러니까 연봉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직군들은 뭐 어떤 비자를 들어갈 때 5.0 오버럴에 5.0 이치밴드 혹은 뭐 ENS 비자를 들어갈 때 오버럴 6.0에 이치밴드 6.0 이상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획일화되어 있는데 이 홀티컬처 과정 같은 경우는 콘센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버롤 5.0이고 TSS 비자 들어갈 때 이치밴드 4.0, ENS 비자 들어갈 때 이치밴드 4.5 영어 네. 성적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정말 영어에 자신이 없어도 IELTS 점수 5.0 오버롤로 갈 수가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만약 정말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요약하려 하면 이 과정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무사님이랑 한번 팩트 체크를 꼭 하셔야 하겠지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영주권 시행이 가능한 과정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여러모로 좀 장점이 좀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학생들 사이에서 좀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해야 되나? 좀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성적인데 맞습니다. 그 영어 성적까지도 좀 낮은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네, 네, 좋은 방향이 제시되는 그 학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학과를 이제 오픈을 하셨잖아요. 네. 이 학과를 오픈하셨는데 오픈 뭐 스페셜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뭐 학비나 네. 어떤 뭐 이런 비용에 대한 스페셜을 제공을 하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 첫 코스 시작은 내년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 날 정식적으로 첫 코스가 시작이 되고 이제 입학금이 100불, 그다음에 교재비가 250불, 학비가 11,000불. PPE는 뭐냐면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프먼트라고 그래서 이제 개인 장비 도구입니다. 안전 장비 같은 건가요? 예, 그래서 안전 장비를 이제 실습 때 꼭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이 따로 있는데 그건 학생분들이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오퍼가 발행이 될 때
그 PPE가 리스트를 저희들이 다 서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 혹은 학교에 위임을 하셔서 학교에서 구매를 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이제 3월달하고 4월달 첫 이제 두 번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첫 코스 3월달, 두 번째 코스 시작 4월달 내년 2022년은 네. 입학금이 면제가 되고요. 교재비도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비도 11,000불이 아닌 9,900불로 스페셜로 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등록 기준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3월달 혹은 4월달 시작 같은 경우는 그런 스페셜로 적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학생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설티프 홀티컬처 과정이 아닌 그 다음 코스의 디플로마 오브 뭐 리더십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만약에 패키지로 저희학교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그 학비는 현재 5,900불이에요. 네. 5,900불이 아닌 패키지로 설티프로 진행했을 때는 3,500불이라는 빅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홀티컬처 그 이후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설티프 과정을 앞에 두고 하고 뒤에 과정을 어떤 형태로든 패키지로 저희 과정에 묻는다면 3,500불로 네. 거의 알겠습니다. 반값 정도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손해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도 자신 있게 이 코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영상에서는 홀티컬처 과정을 공부하신 후에 호주 영주권 신청에 관한 내용을 이민 법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팩트 체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에이리스 칼리지와 시간을 내주신 제임스 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른 유학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